우리가 챗GPT 이야기로 열을 올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최근에 나온 오토GPT가 또 화제입니다. 이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는 관계없이 개인 개발자가 공개 사이트에 발표를 한 AI인데요. 기존에 챗GPT가 일일이 특정한 환경값이나 명령을 주어야 답을 도출했다면 이 오토GPT는 목표를 주면은 명령이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특정한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알아서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챗GPT에 정오부터 2시간 동안 SBS 라디오에서 허지웅이 진행하는 프로가 뭐냐고 물어보면 허지웅 쇼라고 하겠지만, 오토GPT에선 정오부터 2시간 동안 하는 가장 좋은 프로를 찾으러 가면 허지웅 쇼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게 아닌가? AI 기술이 뚜렷한 공론화 과정이나 기준이 없이 너무 좀 그렇죠?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10년 뒤, 5년 뒤가 아니라 내년엔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4월 26일 수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오늘 첫 곡으로 레디오헤드의 하이 앤 드라이. 오늘 조금 날이 흐린데 날과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잘 듣고 왔어요. 이은희님이 야,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네요 하셨고, 오민정님이 챗GPT는 몰라도 저에게 최고의 라디오는 허지웅 씨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요. 김지연님, 내년에 어떤 세상일지 궁금하다고 또 말씀해 주셨고, 류예진님은 오늘도 신랑 따라서 이거 아직도 하고 계시구나, 택배 배달하고 있어요. 남편이 언제나 웅디와 함께하는 걸 보고 저도 웅디와 함께 배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이름 불러주세요. 세종에서 택배하는 박승현 씨. 결혼 서약에서 맹세했듯 힘든 일도 기쁜 일도 항상 함께해요. 그렇군요. 전에 많이 하루 하시고 아프시다고 조금 힘드시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계속 하고 계시구나. 좀 익으세요? 아이고, 다치지 마시고 우리 승현님께도 안부 전해주시고, 어차피 듣고 계시려나?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기수님이 그리고 저 쿠키 보내주셨는데 여기 제작진이랑 또 많이 보내주셔서 다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하고 편지도 보내주셨는데 뭐 감동적이야. 이 얘기는 뭐 4부에서 얘기하죠. 박정민님, 김혜연님, 문성희님, 정경희님, 조원일님, 임경란님, 황오연님, 이은희님, 박지희님, 송지선님, 이외 많은 분들 오늘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첨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려요.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하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예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코너의 시그널 음악이 오늘처럼 반가운 적이 없었습니다. 왜요? 너의 말을 끊어서. 제가 귀여운 척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니 이렇게 오면서 의자를 이렇게 앉으면서 에크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죠. 이랬지. 제가 언제 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귀여운 척하지 마 그랬더니 계속 했잖아요. 일부러 더 했어요. 귀여운 척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야지. 하지만 시그널 음악이 저를 살렸습니다. 야, 정말 못돼가지고 아이고. 하지 말라면 더 해야지. 바람이 찹니다. 아니 맞아요. 아침에 제가 일기예보를 들었을 때는 오늘 어제만큼 춥지는 않고 내일이 조금 내려갈 거다. 네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까 제가 출근할 때 기준으로는 어제보다 동시간대 기온이 더 낮던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기예보에서는 어제보다는 좀 따뜻할 것이다라고 여전히 그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후부터 하늘이 점차 갤 거라고 하고요. 그래도 바람이 적지는 않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 초속이 15m 안팎으로 꽤 강해요. 그러네요. 기온 자체는 오후 되면 어제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쌀쌀함은 여전하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요즘 감기 환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호흡기 환자들이 굉장히 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예.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예. 저도 내과에 잠깐 갔었는데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오, 어디 아파요? 그냥 이제 가정의학과 같이 된 거 약간 이제 기름 튀어가지고 요거 하나 이제 밴드 붙이고. 기름이 튀어. 오, 뭐 요리도 할 줄 아세요? 만두 하나 구워 먹었어요. 만두를 굽다가 뭐 이제 만두 구우면서도 귀여운 척하다가 아니 저를 어떻게 기름이 막 꼴보기 싫어가지고 기름이 확. 뜨거워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 돌아온 조용필 그의 아이템입니다. 네, 가왕 조용필이 오늘 오후 6시 새 미니 음반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5월에는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 주 경기장 무대에도 오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그런 콘서트 소식보다는 조용필 씨의 아이템을 좀 주목을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용필 선생님의 아이템이 뭐예요? 일단 5월에 제가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콘서트가 예정돼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거기에서 펼쳐질 사용될 아이템 바로 응원봉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예? 조용필 씨가 관객들에게 응원봉을 무료로 배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네, 콘서트가 5월 13일인데요. 이때 전원에게 응원봉이 증정될 예정이니까 예? 별도의 응원도구 가져오지 마십시오라고 사전 예고를 한 겁니다. 이거 보통 아이돌 공연할 때 많이 보이는 건데. 맞아요. 이거 원래 돈 주고 사는 건가요? 불빛 막 나오고 적은 돈이면 2만 원, 많게는 5, 6만 원까지도 해요. 2만 원? 맞아요. 5, 6만 원? 저렴한 게 2만 원. 그러니까 꽤 비싸단 말이에요. 돈 주고 사는 거구나. 맞아요. 다 돈 주고 사는 거고 사실은 응원봉 말고도 응원 도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방금 웅디도 놀랐지만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지 않잖아요. 너무 비싼데? 특히나 뭐 아이돌 팬들은 또 학생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학생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일부의 팬들이 이거 가격 좀 부담된다. 좀 성능을 낮춰도 되니까 가격대를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그 응원봉을 조용필 씨는 무료로 주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고요. 콘서트 티켓 가격 역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완전 저렴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공연계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티켓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 네, 그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합리적이다라는 평을 또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선글라스 이야기는 또 뭐죠? 조용필 씨 생각하시면 항상 좀 짙은 색깔의 안경을 쓰고 계신다거나 아예 선글라스를 쓰고 계신 모습이 딱 떠오르실 것 같아요. 예.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용필 씨 역시 한 인터뷰에서 이제는 색깔 안경 혹은 선글라스를 안 끼면 좀 허전할 정도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애용하는 아이템인데요. 저는 그 눈이 안 좋으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약간 약하기도 하시다고 한 인터뷰에 돼 있긴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눈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그럼요. 아이템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실은 다 써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는 이제 그 남 의식하는 그쵸. 문화가 있어서 맞아요. 나중에 이제 진짜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다들. 괜히 선글라스 쓰면 유난이다. 그렇지, 뭔가 그렇지. 이런 좀 인식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아예 여름 아닌 이상은 잘 안 쓰게 되는데. 저도 잘 안 써요. 맞아요. 예, 괜히 막 좀 그럴까 봐. 괜히 더 주목받게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선글라스가 얼마나 우리의 눈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중요하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선크림을 얼굴뿐만 아니라 귀에도 바르셔야 된다. 예, 맞아요.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발랐어요. 진짜? 예. 와우. 귀 거기 뭐라 그래야 돼? 귀등? 이쪽에. 예, 제일 위에. 저도 그 이후로 굉장히 신경 써서 바르고 있는데 예. 사실은 우리가 피부는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를 하는데 이 눈 관리는 좀 소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피부암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요. 눈은 피부보다 자외선에 10배 더 민감하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외선에 자주 노출이 되면 눈이 빨리 늙을 뿐만 아니라 안 질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빨리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 주로 그 생기는 안과 질환들 있잖아요. 네. 나이 들면 생기는 것들. 맞아요. 조금 치명적인 것들. 백내장, 예. 녹내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차마 입에 올리기도 좀 그래서 얘기 안 했는데. 근데
그런 것도 다 선글라스 쓰면 내 예방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자외선 지수가 높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선글라스를 잘 착용해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 특히나 우리가 흐린 날에는 선크림도 잘 안 바르고 선글라스도 굉장히 잘 안 쓰잖아요. 근데 흐린 날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외선은 지표면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써주시면 좋겠고요. 나는 선글라스는 진짜 민망해서 못 쓰겠어 라고 하신다면 양산이나 혹은 챙이 넓은 모자로 선생님. 눈을 좀 가려주시면 좋습니다. 양산이 더 눈길이. 알겠습니다. 중요한 정보였어요. 우리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축의금 돈 보내려다가 7천만 원이 사라지다입니다. 또 이건 무슨 소리야. 바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이 피싱 사기에 대한 소식을 좀 준비를 해와 봤는데요. 예. 특히나 4, 5월에는 청첩장 굉장히 많이 날아옵니다. 결혼 소식들 많이들 들려오는데요. 요즘 이 청첩장, 모바일 청첩장 활용해가지고 악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이 모바일 청첩장을 열어보잖아요. 링크를 통해서. 예? 열어보시기 전에 정말 내 친구가 보낸 게 맞는지 수신자를 한 번 더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냐하면 모르는 번호로 왔는데 예. 뭐 누구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의 이름만 찍혀 있다고 해서 바로 터치를 하는 경우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하는 거고요. 예. 문자로 하는 건 스미싱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사기범들이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서 결혼식, 돌잔치 등등의 관련 링크를 보내가지고 클릭을 유도를 합니다. 예. 클릭을 하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가 쫙 돼요. 그리고 나서 개인정보를 탈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금을 가져가는 건데 우리 개인정보를 습득을 했으니까 이제 해당 사람의 명의로 대출까지도 가능해서 어떤 피해자는 자기도 모르게 7천만 원의 대출이 생기고 이것까지 모조리 인출을 해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네. 아니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있을 때 저는 언뜻 이해를 못했잖아요. 어떻게 문자 그거를 링크를 클릭하면 앱이 자동으로 깔려. 그러니까 그 특정 운영체계 그 핸드폰들 해당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난 잘 개념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왜 깔려? 그걸 링크를 클릭한다고 앱이 왜 깔려? 어떻게 깔릴 수가 있지? 그렇죠. 그냥 깔리게 돼 있어요. 설정을 따로 안 해놓으면. 아니 이런 취약한 거를 왜 안 고쳐? 또 어르신들은 또 그 S사의 휴대폰이나 뭐 L사의 휴대폰이나 등등 많이 쓰시니까요. 이해가 안 되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눌러버렸다라고 하신다면요. 번호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콜센터 번호인데요. 1332번입니다. 예. 네, 피해 구제를 하실 수 있는 번호니까요. 잘 외워두셨다가 전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최근에는 내가 원치 않게 피싱 사기범이 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내가요? 어떤 거냐면 요즘에 다들 카드 들고 다니시니까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니시잖아요. 예. 그래서 계좌번호를 자영업자분들이 적어 놓으시면서 그냥 계좌이체 해주세요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붕어빵 같은 것도 그렇고요. 예. 그러면 계좌번호가 일단 노출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 번호만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피싱범이 예를 들어서 옹디한테 사기를 쳐요. 예. 그럼 옹디한테 사기를 치는데 돈을 본인 사기범 계좌로 받는 게 아니고 자영업자 번호로 받게 해요. 그러면 자영업자 계좌로 뭔가 엉뚱한 돈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피해자가 저 돈 뜯겼어요 라고 신고를 하면 자영업자의 계좌가 막혀요. 그러면 사기범이 그때 자영업자한테 접근해서 통장 막히셨죠? 이거 제가 풀어드릴 수 있으니까 돈을 테니. 주세요. 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사기범이 풀어줄 수 있을 리가 만무하죠. 당연하죠. 하지만 자영업자는 갑자기 소위 말하는 멘붕이 됐기 때문에 합의금을 주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야, 정말 수법이 정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요즘 이제 그 새로 쇼 들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이 문제도 안 나오는데 정답 보내는 사람들이 뭔가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이 선정답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미리 맞춰주시는 거예요. 찍기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렇죠. 번호랑 정답까지. 오늘 우리 이 문제가 어디서 나오나요? 그래도 퀴즈는 좀 밝은 데서 내야죠. 밝은데? 앞에서 냈습니다. 앞에서. 네네. 자, 선정답 미리 많이 왔네 벌써. 자, 오늘의 퀴즈 들어갈게요.
네, 가왕 조용필이 돌아옵니다. 그의 아이템 중에서 눈 건강이랑 관련된 건 무엇일까요? 1번 선글라스, 2번 응원봉, 3번 나팔바지.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꼴라 보내주세요. 2부 시작하자마자 우리 당첨자 발표하고 선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조용필 씨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없겠네요. 단발머리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선글라스였죠. 3164-8376 쓰시는 분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반 정답자 0925-1400-2929 쓰시는 분 세 분께 커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5분 맛있게 드세요. 수요일입니다.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 함께합니다.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신작 영화 드림의 이병헌 감독, 배우 고창석, 이현우 씨 세 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감동과 웃음이 담기는 영화일지 세 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뭐 궁금하신 점 목격담 다 보내주시고요. 추첨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죠. 광고 듣고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영화는 없었습니다. 2010년 홈리스 월드컵 실화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된 영화 극한 직업 이후에 4년 만에 돌아온 이병헌 감독의 신작 영화 드림이 오늘 개봉했어요. 오늘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에서 이병헌 감독 그리고 이 영화에 출연한 믿고 보는 배우 고창석, 이현우 씨 만나보겠습니다. 세 분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고창석 씨가 오늘 이제 허정 씨 두 번째 출연이신데 정말 쉬질 않으세요. 아닙니다. 짬짬이 잘 쉬고 있습니다. 뮤지컬 킹키부츠 때 나오셨었고 오늘은 이렇게 영화로 오셨습니다. 영화 개봉 날인데 이렇게 일찍 뭐 사실 뭐 편한 시간은 아닌데 정오 점심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좀 소리로만 혹시 들으시는 게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각자 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드림 연출했고요. 오늘 개봉했는데 너무 계속해서 떨리는 상태였는데 라디오까지 출연하니까 생방으로 그냥 조금 많이 더 떨리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홈리스 그 축구 선수 전효봉 역을 맡았습니다. 고창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에서 인선 역할 맡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아역 출신 중에 커서 더 잘생겨진 감사합니다. 1위. 아닙니다. 비결이 뭡니까? 그냥? 아니요, 그냥은 아니고요. 약간 열받아서 방금 순간적으로 열받았는데. 열심히 항상 좋은 배우가 되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나도 열심히 해. 감독님은 뭐 이제 지금 약간 오늘 사실 개봉 날이니까 조금 떨리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배우 두 분은 또 어떠세요? 저도 엄청 떨려요. 많이 떨려요? 예. 그래요? 저는 사실 뭐 영화 개봉 날 이렇게 떨리는 느낌을 사실 크게 받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요 근래는. 요 근래는? 예. 근데 이번 영화는 사실은 이제 엄청 떨려요. 처음 막 갈 때만큼 떨리는 것 같아요. 왜 달라요? 일단은 한국 영화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고 사실 올해 사실 한국 영화들이 이렇게 크게 잘된 작품들이 또 근데 이게 작품들이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가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좀 긴장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오랫동안 찍었던 이 드림을 개봉하니까 사실은 엄청 떨리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앞을 내다보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다른 때보다 상대적으로 확실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 청취자 김선미님이 이병헌 감독님 격하게 환영해요. 이번 영화도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꼭 보러 가겠습니다 하셨고, 최원영님은 귀염귀염 뿜뿜 고블리 고창석 배우님 너무 좋아요 하셨고, 이지연님은 이윤호 배우님 아름다운 그대에게 때부터 좋아했어요. 나오신 드라마도 다 챙겨봤고요. 영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홈리스 월드컵 이 실화를 담았다. 진짜 영화에서는 이 드림이 처음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실제 2010년에 브라질 홈리스 월드컵에 출전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듬해쯤에 TV 그 교양 프로그램에서 짧게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저희 영화에 나오는 경기 내용과 그 실제 했던 경기 내용이 같습니다. 네, 그때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재밌겠다, 의미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왜 내가 이렇게 소개될 때까지 너무 왜 이렇게 몰랐을까. 그리고 홈리스에 대한 편견 저한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대중영화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도 쓰고. 예, 그 시나리오 쓴 지 오래됐네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12년 한 10년은 좀 넘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묵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어떤 홈리스에 대한 인식, 편견 이런 것들을 깨나가는데 약간 그런 부침이 좀 있었고, 어쨌든 상업영화라는 거는 거대한 자금, 거대까지는 아니지만 자금을 또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마음을 움직여야 될, 설득해야 될 그런 과정들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결국에는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이병헌 감독이 만든다고 하니까 투자가 됐군요. 사실은 극한직업 이후에도 또 부침이 있었는데 그만큼 좀 어려운 소재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재미없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이 맞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더 열심히 좀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감독님 앞에 지금 휴지가 하나 있습니다. 김성영님께서 이병헌 감독님 오늘 비염 괜찮으신 거죠? 지난번 시네타운에서 많이 안 좋으셔서 걱정했습니다. 대체 뭐 사실 라디오 출연진의 비염을 청취자가 걱정할 정도면은 정말 많이 혹시 코를 흘리셨나요? 죄송합니다. 일단 그 1시간 내내 훌쩍거리고 코를 만지작거리고 휴지가 모자라서 손으로 코를 막고 있고 막 그런 장면들이 좀 노출이 돼가지고, 오늘은 조금 괜찮습니다. 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코끝이 약간 빨갛시긴 하네. 지금. 조금 헐었어요. 아이고, 빨리 나오셔야 되는데. 꽃가루 그건가 보다. 김선영님께서 내일 영화 보러 갑니다. 이 장면은 진짜 좋다. 하나씩 알려주세요.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영화에서 볼게요 하셨어요. 고창석님부터. 저는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그 외국인 선수들과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포옹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실제로도 뭐 처음에 이제 우리가 헝가리에서 촬영할 때 거기 이제 헝가리 분들이랑 서먹서먹하게 이제 시작을 해서 사실 같이 이제 고생을 하면서 마지막 포옹하는 장면은 정말 끝날 때쯤 했는데, 그게 영화 안과 밖이 사실 이제 진심으로 포옹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영화와 상관없이 그때 기억이 나면서 사실 저는 뭉클했거든요. 그럼 영화에서도 드러나겠네요. 사실 그게 드러나더라고. 그래서 그 외국인 친구들이 정말 진심으로 안아줄 때 참 되게 고마웠습니다. 그랬군요. 또 저는 저희가 이제 후반부 이제 거의 극이 끝날 때쯤에 홈리스 국가대표분들이 다 같이 이제는 전의 삶보다 조금은 힘을 얻어서 각자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장면들이 에필로그처럼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감독님께서 저희 영화가 그런 희망과 꿈을 보여주기 위해서 달려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현우 씨는 그렇게 잘생겼는데 왜 이렇게 말도 막 되게 착하게 잘해요? 아니, 더 잘해보겠습니다. 더 잘한다고.
아니 감독님은 사실 모든 장면이 다 만든 사람 입장에서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극장을 찾을 분들에게 뭐 힌트를 또 준다거나. 제가 홍보하면서 이 이야기는 홈리스 그러니까 팀원들 그 선수들의 그 사연 그 드라마다라고 너무 강조한 것 같아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재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박서준과 아이유가 맞닥뜨리는 모든 장면이 재밌습니다. 네. 아 둘이 상성이 좋던가요? 예, 특히 티키타카 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예, 두 분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호흡도 너무 좋고 예, 아주 재밌게 좋은 장면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감독이 진짜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캐스팅한 배우들이 서로 화합이 잘 맞으면은. 전혜림님께서 홈리스 국가대표팀 에이스 현우 오빠 마지막 한 방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한 방의 장면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뭐 무슨 말이지? 아 이거는 괜찮죠 이제. 스폰가요? 이거 스폰가요, 근데? 저는 스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 그러면 한 방은 얘기해주지 말고 네. 무슨 노력만 얘기해주세요. 이게 저희가 이제 홈리스 국가대표로서 예. 저희가 어찌됐든 그런 축구 경기를 스포츠 종목을 하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한 방을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한 순간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부딪히고 불사지르고 하면서 열심히 열정을 쏟아냈거든요. 예. 무슨 말이지 이게? 아무튼 열심히 했어요. 축구 연습도 열심히 하고요. 그 안에서 헝가리에서 저희가 촬영을 한 3주 한 달 정도 기간을 했는데 예. 이제 모든 스태프분들이 모든 그 한 장면을 위해서 카메라 워킹도 맞아야 되고 주변에 이제 다른 선수분들 같이 함께했던 외국 선수분들도 아까 네. 고정수님이 언급하셨던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맞아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이 저는 찍고 나서도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네.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개봉인데 시사회 보고 오신 분도 지금 글 남겨주셨어요. 0473 쓰시는 분이 시사회 보고 왔어요. 너무 유쾌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병헌 감독님이 미남이라 너무 깜짝 놀랐고 고창석 배우님은 연기는 정말 약방의 감초처럼 재미있고 이현우 배우님은 13살 저희 딸아이가 멋진 오빠라고 오빠 나오는 영화랑 드라마를 다 찾아달라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유쾌하고 건강하고 감동까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추천합니다 하셨어요. 다 찾아보지 않나요? 이 시사의 반응 하나하나 다 찾아보시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 찾아보는 편입니다. 아직 초반이라. 아니 다 찾아봐요. 다 찾아봐요. 몇십 년 경력이라도 막 바들바들 저기 나오잖아요. 첫날 개봉하고 나서 계속 집계 숫자 나오잖아요. 네. 거기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밤새 봐요. 술 마시러 나와서도 그거를 계속 그냥 술을 왜 마시러 나왔어 그러면은 아시는구나. 네, 그걸 맞습니다. 계속 새로 고침을 계속 누르고 있어. 계속.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독도 그건 피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와, 얼마나 떨리실까 지금. 좀 힘든 상황에 비염까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 고창석 씨와 이현우 씨는 혹시 이 영화를 만나기 이전에 이런 홈리스 월드컵 혹은 이 홈리스 분들의 어떤 환경이나 뭐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좀 들여다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여기 이제 홈리스 나중에 보니까 여기 퀴즈에 나오던데 그 잡지에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사진도 찍고 큰 이슈. 예.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했지만 저기 이제 저는 이 드림이라는 시나리오를 8년 전에 받았거든요. 이게 좀 작았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도 마침 그 비슷한 시기였어요. 그 잡지에 사진 찍고 인터뷰를 한 시기와 저기 이병헌 감독님이 대학로에서 제 공연할 때 시나리오를 가져와서 이거 영화를 할 거다라고 했대. 그 시기가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운명인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기하다. 예. 현우 씨는? 저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거나 이런 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말 끊어 죄송합니다. 평소에도 저래요? 평소에는 더 심합니다. 더 심해요? 네. 대체 뭐가 죄송한데? 죄송해야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착함에 대한 강박이 있는 것 같은. 아니요 그래도요. 이분 오늘 연구 대상이네. 이제 끝까지 한번 퍼보겠습니다. 다그치면 안 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때요? 배우가 또 마냥 저러면은 이렇게 서로 한 맞추는데 다른 배우가 기가 너무 세고 이러면은
현장에서는 마냥 저래도 상관없습니다. 배우 또 연기하고 이제 슛이 들어가는 순간 또 변하기 때문에 역시 배우는 배우죠. 역시. 네. 이지아님이 또 현우 씨 얼굴만큼이나 인성도 훈훈하다고 감사합니다.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고찬수 배우님은 드라마 드림에도 출연을 하셨었고 아무래도 방금 또 그 잡지 큰 이슈 말씀해 주셨지만 더 좀 이번 촬영하면서도 각별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너무 오래 기다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이병헌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 영화를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극한 직업이 터졌을 때 됐다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멜로가 체질이 또 사람들 할 때 야 이제는 이 영화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영화를 이제 찍기 시작했는데 또 큰 그 코로나는 큰 벽이 걸리면서 영화가 또 찍다가 1년 2년 또 기다려야 되고 나는 점점 늙어가는데. 아이고 1, 2년 사이에? 아니 이제 저는 8년 전에 축구 선수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뛸만 했어요. 그때는 뛸만 했는데 8년 뒤에 폭염에 10시간 내내 축구를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힘듦도 사실은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좀 설렘이 있었습니다. 8년 전에 대학로에서 이제 무대에 서고 계실 때 이병헌 감독이 이제 직접 들고 찾아온 이 대본을 처음 보신 거잖아요. 그때 받은 인상은 어땠어요? 이병헌 감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병헌 감독의 최고의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잘된 뒤에도 되게 자신만만하고 나쁘게 말하면 건방져 보였는데 그때는 더 건방져 보였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애가 자신만만한 얘는 뭐지? 그래서 사실은 되게 배우들한테 그런 뻔뻔함이 오히려 배우들한테 이렇게 신뢰를 주거든요. 자기 작품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 대본을 보면 또 그 재기발랄함이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그때의 느낌이 한결같아서 사실은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8년 동안 한결같으면 원래 인성인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재밌다. 그때도 혹시 비염이? 그거는 아니고 한결같지 않고. 그렇군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거는 정말 너무 공감이 가요. 이 사실 선장이잖아요. 또 선장이 이제 사실은 사람으로서 너무 막 겸손하게 보이고 이런 건 좋겠지만 이거 지금 끌고 가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어 보이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배우 입장에서는.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너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 쓰실 때는 8년 전이니까 박서준 씨, 아이유 씨를 염두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랑 지금이랑은 좀 너무 달라가지고 상황은 조금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쓰실 때 이 역은 누구를 이렇게 좀 생각하고 쓰시나요? 지금 서준 씨가 해주셨잖아요. 처음부터도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역할이어서 사실 저는 그 서준 씨가 거의 이미지 캐스팅이라고 생각해요. 체격도 그렇고 이렇게 생김새도 그렇고 서글서글한 성격도 그렇고 또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어쩜 서준 씨를 만나려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배우. 아이유 씨는? 이게 말하자면 좀 긴데 원래는 초고에서는 그 홍대 캐릭터보다 누나 그 설정이었는데 그 캐스팅 회의를 하다가 저희 직원이 팬심에 한번 캐스팅 리스트에 올려봤다고. 그럼 우리 미친 척하고 한번 넣어보자. 그가 하겠다고 하면은 내가 시나리오 수정 다 해주마 했는데 일주일 후에 저는 시나리오 수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승낙을 했대요? 좋다고 했대요? 저도 물어봤어요. 저 왜 하세요? 그래. 일단 영화를 하고 싶고 좀 부담감 없이 좀 첫 영화였거든요. 브로커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도 그렇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영화인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참 여러모로 모든 사람들의 행운과 운과 좋은 기운이 만나서 만들어진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개봉했어요. 영화 드림. 배우 고창석 씨, 이현우 씨, 이병헌 감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중간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꽤 되었어요. 꽤 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정도에 참관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구독 운동도 있고 그랬었어요. 저도 그때 막 그 들고 사진 찍고 그랬었는데 노숙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격주로 발간이 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빅이슈, 2번 핫이슈, 3번 참이슈. 오. 힌트? 이렇게 놓고 힌트를 드렸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지금. 다 해놓고 이 힌트까지. 야, 커다랗습니다. 크군요. 아주 크죠. 매우 큽니다. 이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간이 되고 있는 잡지입니다. 전화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걸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려요. 드림 OST에서 노래 듣겠습니다. 하현상의 드림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웅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운디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영화 드림의 배우 고창석, 이현우 씨 그리고 이병헌 감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혜림님 OST 맛집이에요. 드림 하현상 신인류까지 노래가 하나같이 다 주옥 같은데 감독님 배우분들도 들어보셨나요? 당연히 들으셨죠. 당연히 들으셨겠죠. 배우님들이 요즘 많이 듣는 노래도 궁금해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OST? 드림 OST?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시고 요즘 특히 많이 들으시는 노래? 요즘에 저는 요새는 아이유 씨 노래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또 새롭게 그냥 특히 더욱더 드림 이후에. 네. 얼마 전에 그 아이유 씨 유튜브 하시는 그 팔레트에 저희 배우님들 나와가지고 한번 홍보를 나갔는데 그때 또 새롭게 노래를 오랜만에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이렇게 담아서 듣고 그런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고창석. 저는 사실 요즘은 음악을 많이 안 듣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지금 공연 뮤지컬 연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노래를 이제 새로운 노래를 그거 듣는 것만 좀 약간 스트레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노래를 듣기가 저희 아직 이제 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마치 수능 금지곡처럼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일종의 직업병이다 이것도. 2736님이 이현우 씨 아이유 씨 절친이라면서요. 어떻게 친하게 되셨어요? 절친? 절자 빼죠 우리. 친구? 저희는 아이유 씨랑은 오래전에 봤었어요. 그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아이유 씨 처음 뮤직비디오 같이 함께 작업을 하면서 그때부터 벌써 10년 넘게 중간중간에 뭐 MC도 함께 같이 본 적도 있고 그래서 같은 동료로서 좀 일을 중간중간 한 번씩 하는 기회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쭉 좀 이렇게 가깝게 지내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렵구만. 어려워. 노래 잘해요? 제가요? 예. 저요? 너 가수잖아. 너 음반도 낸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8765 쓰시는 분이 현우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오빠 노래 잘하시잖아요.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오빠의 매력을 뿜뿜 뿜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또 청취자가 시키면 해야 돼요. 맞습니다. 어쩔 수 없어. 어떤 노래를 해야 되나?
아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고 이따 하면 안 될까요? 네 노래 불러, 네 노래. 제 노래 진짜 분들. 그거 불러주세요. 그래, 헝가리에서도 불렀잖아. 헝가리에서 불러주신 버전으로 불러주세요. 그 노래를 헝가리에서 부른 버전으로. 제가요. 예. 제 군대를 이제 3년 전에 갔다 왔는데 예. 가기 전에 이제 팬분들을 위해서 혼자 좀 노래를 내본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26살 때 냈던 노래라 제목이 26입니다. 좋다. 그래서 나도 잘 모르지만 이런 맘 아니지만 이렇게 시간 지나 예, 제가 군대를 가는 마음에 뭐 이런저런 팬들을 위해서 마음을 담았던 네. 가사도 이렇게 쓰신 건가요? 가사도 조금 참여를 했습니다. 그 군대 가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런 가사가? 그 당시에는 많이 좀 혼란스러운 감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군대 가면 그러니까 갔다 와서도 뭐 이렇게 계속 그렇죠. 새롭게 이렇게 사랑받을까? 네,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근데 오히려 더 좋아요. 훨씬 저는. 좋아졌는데. 너무 좋아요. 더 진저에 빨리 갔다 올 걸 그랬어요. 근데 이 카메라가 포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현우 씨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고창석 님 얼굴을 반대편으로 돌리시고 정말 나는 저거 무슨 표정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어떤 그 부모님의 표정이랄까요?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옆에서 배우가 노래 부르는데 내가 이렇게 쫄이지? 저는 이분이 너무 궁금해요. 우리 아까 이 광고 중에 들어온 문자인데 어떤 분일지 궁금합니다. 9066 쓰시는 분이 현우 배우 최근에 같이 작품을 했었는데 너무 착하고 좋은 배우예요. 바쁜 와중에 스태프들 간식도 챙겨주고 촬영 내내 정말 바르게 잘 컸다고 생각했어요. 누구신지 어떤 작품이었는지 이런 것도 좀 써주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참 맞아요. 보람찰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2736 쓰시는 분이 혹시 질문 지금 받으실 수 있나요, 감독님? 네. 이렇게 사실 안 좋으시면은 집에서 쉬고 싶을 텐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진짜 마음이 좀 안쓰러워서. 2736 쓰시는 분이 감독님 작품은 다른 작품과는 결이 다른 특유의 매력이 있는데 작품 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뭘까요? 하셨어요. 드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왜 필요한가?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또 코미디 장르가 어울릴까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일까도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코미디 장르가 제일 좋아요. 우선은 이제 제가 영화를 시작한 지가 사실은 그렇게 약간 뭐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시작한 건 아니라서 예. 그나마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걸로 진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자신이 있었어요? 이게 사람들 웃기고 이러는 거? 글 쓰는 재밌는 글을 쓴다라는 거는 스스로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자신감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주변에서 재밌다고 같이 해주고. 네,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좀 코믹한 글 쓰고 그 친구들이 내 글을 보고 웃고 이런 거는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렸을 때 그렇게 쓰면 어디다가 이렇게 교과서 그 위에 여백에다가 써주면 아이들이 돌려서 봤습니다. 정말로? 네, 드라마 패러디하고 뭐 이렇게. 대박. 병원이 교과서를 막 다 돌려보는군요, 친구들이. 네, 좀 인기 있던 편이었죠. 이런 건가요? 정상님이 아까 말씀하신. 예, 되게 순화된 겁니다. 근데 보통 일이 아니죠. 그 학생 때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림 잘 그리면은 그 친구 그림마다 돌려보고. 네네. 근데 이 글을 쓰면 또 그걸 다 돌려봤다. 4865 쓰시는 분이 제 인생 드라마가 멜로가 체질인데요. 감독님이 그래서 나오신다고 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감독님 영화나 드라마에 중복해서 나오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게 다 지인 이름이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이름 짓는 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한 일이구나. 근데
저는 좀 크게 의미는 없고 그 이름이 이래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고 영화 내에서 전달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노동량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친구 이름 갖다 썼는데 이게 작품에 쌓이면서 너무 들켜버린 것 같아요. 이제 좀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가까운 친구의 이름을 썼는데 네. 아이고 이런. 또 드림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응원한다고 이런 말씀도 같이 덧붙여 주셨습니다. 우리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해외 촬영을 했잖아요. 특히 이제 뭐 거기서 헝가리 이제 선수 역할의 배우분들하고 또 이제 이 같이 합을 맞추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이 해외 촬영이 어떻게 좀 특별히 어렵다거나 힘든 부분들이 좀 있었을까요? 저는 뭐 해외 촬영 몇 번 해보긴 해봤었는데 예. 요번에 이제 좀 재밌었던 거는 이제 박서준 씨나 우리 이제 현우 군이나 이제 거기도 다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예. 이제 딱 보고 잘생겼다 해서 서치를 해서 현우한테 아까 얘기했던 네 노래 들어봤다. 그다음에 뭐 박서준 뭐 드라마 너무 잘 봤다. 막 그러던 차에 나를 보더니 너도 배우냐? 누가 그랬어요? 누가? 이제 그 헝가리 애들 저기 헝가리 이제 친구들이 너도 배우예요? 그래 나도 배우다 이 자식아. 현우 씨는? 근데 해외 촬영은 정말 그 같이 외국 선수들이랑의 추억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덕분에 너무 파이팅 넘치게 항상 저희와 합을 맞춰주고 연습을 같이 함께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오히려 더 힘이 나고 촬영장에서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같이 그래도 촬영하고 어떤 장면에서 합을 맞추면서 호흡을 맞출 때가 조금 되게 뜨거워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되게 열심히 잘하셨구나. 맞아요.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려면 뭔가 그 감독의 카리스마가 일조하지 않나요? 그래야 했겠지만 저는 좀 모니터 안에서 많이 안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처음에 그죠. 처음에 축구만 할 때는 사실은 그런 친구들이 그냥 단순하게 축구를 하러 온 느낌이었는데 영화를 촬영하다 보면 이제 우리들이 웃어야 되는 장면도 있고 울어야 되는 장면도 있고 그 같이 왔던 축구를 하러 왔던 친구들이 저희들이 울고 화내고 하는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한테 되게 동화가 되고 자기도 어떤 애들은 자기도 배우가 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현장의 일부가 됐구나. 그러면서 섞였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관객으로 왔던 분들조차도. 이거는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이유 씨가 말맛을 살리기 위해서 평소보다 2.5배 빠르게 대사를 했다? 이게 어떤 얘기죠? 2.5배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2.5배 빠르게 하면은 들리나? 그러니까 저희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체적인 리듬, 속도 이런 거를 계산했을 때 초반부에 조금 빠르게 가고자 하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었고 왜냐하면 홍대가 저기 홈리스 팀 그 경기장 안까지 가기까지의 그 초반부가 사실은 어찌 보면 전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깨기 위한 수단으로 좀 속도감 있게 빠르게 재미있게 코미디를 섞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 욕심에 배우분한테는 그런 그 속도감에 대해서 조금 디렉션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려워하지 않던가요? 아이유 씨 워낙 연기 잘하시지만 네,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한 번 말하면은 뭐 부탁드리면은 뭐 그냥 뭐 한 번에 그냥 뚝딱뚝딱 해내는 스타일이셔서 빠른 대사까지. 사실 이거 쉽지 않은데 원래 자기 페이스들이 다 있더라고요 배우들이. 사실 힘들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것도 크게 내색하지 않고 현장에서 잘 해주셨어요. 네. 그렇군요. 이 작품에서 특별히 좀 좋아하는 대사가 있으신가요? 전체가 다 하나만. 뭐 축구를 앞에 가는 너 혼자 하나? 이게 좀 많은 의미를 좀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거? 축구를 앞에 가는 놈 혼자 하나. 그러니까 좀 약간 뒤처진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의미의 대사가 있는데 축구는 이제 단체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경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낙오되는 사람 없이 좀 낙오될 것 같은 사람들을 봐줘야 우리가 좀 시선을 옮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미의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 너무 좋다. 근데 그거 누구 대사예요? 홍대 친구. 알아요? 홍대를 설명하면서 하는. 홍대는 사실 열심히 축구를 개인 훈련을 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연예인병 걸려서 뭐 이렇게 훈련도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홍대는
늦게까지 남아서 개인 훈련 열심히 했고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타고난 것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1등이 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하지만 그게 못하는 게 아닌데 1등이 아니라고 해서 그때 이제 친구가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축구를 앞에 가는 놈 혼자 하냐. 네. 고찬석 씨랑 현우 씨는 혹시 그런 멋진 대사가 없었나요? 잠시만요. 잠깐만 이거 좀 시간이 걸리십니까? 제가 불편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대사 중에 제가 딸밥으로 나오는데 우리 딸한테 야 네가 나 안 닮아서 너무 좋다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현실에 나랑 똑같이 생긴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이 그 대사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저기 아까도 게시판에서 따님 안보 여쭙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우리 딸이 나를 닮아서 너무 좋은데 영화 안에서 대사가 네가 나를 안 닮아서 너무 좋다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게 좀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귀엽고 예쁜데. 현우 씨. 현우 씨 제가 좋아하는 대사요? 예, 본인의 대사. 본인의 대사요? 저는 사실 인선이라는 캐릭터는 대사는 많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중요하게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해서 되게 소심하게 크로스 이렇게 크로스 이거를 힘차게 또 못하고 되게 소심하게 크로스 약간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인선이에. 그 현우 씨가 맡은 배역이 네.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뭐 이런 성격인가? 맞아요. 좀 이런 개인의 그런 아픔이 있어서. 때문에 그래서 말이었구나. 네, 맞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만요. 저는 또 방금 전까지도 뭔가 그 겸손해 하신 건 줄 알고 뭐라고 한마디 하려다가 아닙니다. 그랬군요. 네. 여전히 이병헌 감독님 하면은 우리 극한 직업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워낙에 크게 영향했었고 또 너무 재미있는 작품이고 그렇습니다. 이 국내 개봉작 중에 매출 1위, 관객 순위 역대 2위. 야. 그래서 이 오늘 개봉한 날의 부담이 더 크신 걸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드림이라는 작품이 극한 직업 멜로가 체질 이후에 투자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투자 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극한 직업으로 가산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가산점이 때문에 누군가는 밀려났을 수도 있거든요. 확실하게 확인은 되지 않으나 혹시라도 밀려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영화를 보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책임감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전작에 대한 그 흥행 스코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담감들이 쌓이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래서 다른 때보다 많이 떨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늘 좀 염두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투자의 기회를 이제 내가 감사하게도 얻은 거니까. 다른 사람의 기회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왜냐면은 1년에 이제 투자사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밀려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저는 대본에서 처음 봤습니다. 감독님이 이현우 배우를 특히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제가요? 예. 아니었어. 어떤 부분인가요? 인선이라는 캐릭터를 처음 생각했던 거가 이제 덥수룩하게 이제 자신감 없이 얼굴을 가리고 자신을 가리고 자신의 의견도 별로 없고 아픔을 간직하고 사는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현우 씨를 그냥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후반부에 얼굴을 이렇게 예쁘게 드러내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았고 근데 제 앞에 현우 씨가 있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거를 완벽하게 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배우가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고 또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선하고 착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을 어떻게 뭐 싫어하는 이유는 없죠. 망가뜨리고 싶어. 감사합니다. 망가뜨리고 싶어. 7406 쓰시는 분이 고창석 배우님 볼 때마다 회사 부장님과 비슷한 하필 부장님이라 푸근한 이미지여서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근데 고창석 배우님은 악역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악역은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공연할 때는 대부분 악역을 하는데 사실은 아직은 요즘 이제 조금 악역들 제안이 들어오긴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좀 행복한 역, 재밌는 역을 사실은 하고 싶고 이제 할 때 되면 이제 하겠죠. 근데 아직은 사실 행복한 역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예. 사람들이 행복하고. 예. 이삼무사 쓰시는 분이 질문 주셨는데,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 목소리 연기하셨어요? 예, 제가 저기 강백호 친구 용팔이로. 아 정말? 백호야! 왜 전혀 몰랐지 나? 어떤 인연으로 이거 목소리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성우 파트 국장님이랑 되게 친분이 있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선배님이 이제 그 정년퇴직 직전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준비를 하셨어요. 예. 이 더빙 파트를. 예. 그래서 와서 이제 저보고 이제 할 수 있겠냐 해서 저는 사실은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얘기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한 두 마디 이제 그 백호 친구 용팔이로 예. 큰일 났다. 예, 너무 재밌게 찍었습니다. 용팔이 예. 만화책 읽을 때도 늘 잠깐 있어서 좋았는데. 7775 쓰시는 분이 이병헌 감독님 혹시 배우 이병헌 씨와 작업 계획 없으신가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는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한번 보내보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시나리오? 어림없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같이 하면 좋죠. 국내 개봉작 매출 1위인데 역대. 아니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해. 알겠습니다. 우리 또 영화 드림이 오늘 개봉을 해서 우리 세 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또 지금 벌써 마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편찮으신데 비염으로 악전고투하면서 휴지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노력해 주신 감독님부터 이 오늘의 포부와 또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영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편하고 재밌는 영화고요. 구원투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 영화계 뭐 중간계투 정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극장에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아니면 저 자신도 사실은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행복하게 하는데 일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객을 행복하게 해주는 영화일 것이다. 예. 예. 네, 사실 저는 이 라디오 경험이 정말 없거든요. 현우 씨가. 예. 그래서 너무 사실 올 때 긴장을 많이 했는데 선배님 그리고 선배님들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그리고 저희 드림 많이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좀 그 나쁜 사람인 척 한번 얘기 한번 해봐주세요. 좀 그러니까 건방지게 한번 말씀해주세요. 건방지게. 예. 건방지게. 드림 보러 와라. 드림 보러 와라.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이러면 광고 못 나가요. 와, 속 터지네. 여러분들 모두들 드림 꼭 보러 와주세요. 재밌으니까요. 저 와중에도 끝까지 카메라에 뒤를 못 맞추시네. 와 대박이다 정말. 8051 쓰시는 분이 15살 딸아이 생일날 오늘이 생일이시군요. 개봉하는 드림 오늘 학원 안 가고 영화 보러 갑니다 하면서 예매권을 또 캡처해서 같이 보내주셨어요. 야 우리 8051 쓰시는 분 그리고 따님 우리 고창성님 말씀해 주셨어요. 행복하게 해주는 영화라고 합니다. 가서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랄게요. 돌발 퀴즈 정답자 김상민님, 장미용님, 3125 쓰시는 분 3분 당첨이 됐고 3분께 마스크팩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화 드림의 이병헌 감독, 배우 고창석, 이현우 씨와 함께했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3분. 감사합니다. 허지웅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나요?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나누어주세요. 신청곡은 제목만 그냥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돼요. 4부에서 소개되는 모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바로바로 보내드립니다. 김영수님이 고릴라 깔고 125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허지웅 씨 듣고 계시다고 문자를 오늘 처음 보내셨는데
그렇죠.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첫 문자 잘 보내셨어요, 영수님. 이윤희님, 뒤늦게 코로나에 졌습니다. 출근하면서 팟캐스트로 허지웅 쇼를 들었는데 이번 주는 자가격리 때문에 생방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목이 아파서 입은 굳게 닫고 있지만 귀는 활짝 열어둘게요. 아니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가 또 대유행이에요. 뉴스에서는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나왔나? 근데 지금 현실에서는 뭐 난립니다. 지금 뭐 여기저기서. 왜 뉴스에 안 나오죠 근데? 뭐 아무튼 다들 뒤늦게 또 걸리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7971 쓰시는 분은 팔을 다쳐서 깁스한 첫째 딸이 드디어 깁스를 풀었습니다. 팔에 철심을 3개 꽂고 6주 동안 고생을 했어요. 워낙 활발해서 깁스를 풀고도 당분간 조심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래요. 옹디도 기도해 주세요. 꽃처럼 예쁜 우리 딸을 위해서 신청합니다. 지수의 꽃 신청해요 하셨는데 여기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는데 세상에 이렇게 작은 아이가 철심을 3개나 꽂았어요. 아이고,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사진으로만 봐도 마음이 안 좋은데 세상에 빨리 나으라고 좀 전해주세요. 아이고 참 이름도 같이 써주시지. 얼른 저기 신청하신 곡 틀어드려야지. 그러면은 지수의 꽃 이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7117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이하리의 로즈까지 듣고 왔어요. 앞에 그 정기수님이 쿠키 보내시면서 편지도 같이 보내주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편지 보내주시죠. 왜 내 편지는 그때 안 읽어줬냐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자주 와요. 자주 오고 오늘은 좀 이 마음에 와닿는 부분 다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이 어떤 문장이 딱 제 어떤 아까 이 편지를 읽은 순간부터 마음에 머물러가지고 오늘 아무튼 이 편지를 쓰던 시점이 정기수님이 이 가게 개업 1주년 되는 날이었다고 옹디가 장사 잘 되라고 힘 불어넣어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다.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다 하시면서 힘든 일도 억울한 일도 많은 시간이었다라고 하시는데 별거 아닌 문장인데 힘든 일도 억울한 일도 다들 많이 견디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견디고 있는 힘든 일과 억울한 일들 때문에 다른 사람의 힘든 일이나 억울한 일에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고단해서 제대로 걸을 수 없었던 저에게 든든한 목발이 되어준 건 저의 가족 그리고 허지웅 쇼였습니다 라고 또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겠지만 허지웅 쇼라는 짱짱한 목발이 있어서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할게요. 이렇게 끝마치셨어요. 지금은 또 장사 잘 되신다고. 중간에 막 제 코멘트도 섞여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편지고 제 말인지 헷갈리셨겠구나. 그냥 다른 사람들도 힘든 일, 억울한 일 겪고 있는 내가 그런 일 겪을 때 동시간대에 같이 겪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함께 귀를 기울이고 눈길을 돌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이 편지 읽으면서. 아무튼 이 장사가 본궤도에 올랐다고 하니까 제가 더 기쁩니다. 먹을 거 그만 보내요. 그래서 뭐 남겠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참 그래서 되겠어. 8178 쓰시는 분이 오늘 왜 이렇게 가을 날씨 같아요. 김윤아의 봄날은 간다 신청합니다. 봄은 맞는 거죠 아직? 하셨고 권순희님은 봄바람 설렁설렁 부는데 코끝이 좀 시리네요. 웅디의 차분한 음성에 날씨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글스의 데스페라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김윤아의 봄날은 간다. 이글스의 데스페라도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어요. 김소영님이 데스페라도 들으니까 갑자기 울컥하네요 하셨어요. 왜 울컥하세요? 울컥하지 마세요. 적당히 젖고 빨리 빠져나오셔야지.
천은경님이 날씨가 참 잘 어울린다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김부자님, 최정숙님, 조아영님, 강민정님, 노진섭님, 이현수님, 김혜영님, 한지연님, 서수진님, 정세경님, 예, 많은 분들 오늘 쭉 함께해 주셨고 늘 감사드리는 거 알고 계시지요? 창수님이 장사에게 봄날은 간다 내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왜 내일? 저 집에 가면서 들어야겠네요. 갑자기 오랜만에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잘 지내시죠? 광고 듣고 올게요. 허지웅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 6248 쓰시는 분이 신청하셨어요. 위켄드의 Can't Feel My Face 이 곡 신청하셨고 틀어드렸어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현채, 영상 김아림, 기술 최영균, 오승훈,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